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최영진 경장입니다. 작년에는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오늘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강의 순서는 첫째, 청소년 범죄 유형, 둘째, 청소년 성범죄 유형, 셋째, 모범송치 제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안산단원경찰서에 정말 너무 많은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오곤 합니다. 빠지기 쉬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부동산 사기, 금품 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는 사이버 범죄인 인터넷 사기 범죄입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인터넷상에서 물품 거래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만 받고 물품을 주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건 접수되는 범죄 유형은 절도죄입니다. 여러분들 페달로 자전거 아무 생각 없이 뜯어서 타곤 했죠? 페달로 절도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달로는 안산시 소유로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자전거입니다. 선생님, 저는 잠깐 타고 버렸는데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것도 절도죄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절도는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용할 목적이나 가질 목적으로 가져가는 그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잠깐 탔는데요 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절도를 하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만약 여럿이서 함께하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절도를 할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도하고 합의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합의할게요 당당히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도에 합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것이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꼭 이 점 명심하세요. 그 다음으로 절도죄와 매우 유사한 범죄죠.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길 가다가 신분증이 떨어져 있네요. 카드도 아니고 주워도 괜찮겠죠? 하고 주운 순간 경찰서나 우체국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따가 술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담배 사기로 했는데, 하면서 갖고 있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분증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주워서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분증을 예로 들었는데, 남의 신분증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해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게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차량을 절도해서 또는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만 16세가 되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잘 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주 일어나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죠. 성폭력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돈벌이를 쉽게 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할 경우 소위 말하는 성매매에 해당하고 이 또한 역시 특별법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더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후배 여학생들에게 시켜서 자신은 매매할 남자를 구해주고 성관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가운데에서 수수료처럼 얼마를 달라고 말하는 제일 추접한 범죄자, 성매매 포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법 성매매 알선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삐뚤어진 방식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불법 촬영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나 불법 소형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기사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삭제했어도 요즘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해서 삭제한 파일을 모두 복구에 성공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휴대폰이 아예 망가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니까 애초에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찰관님, 저는 촬영은 안 했고 버튼 누르려다가 안 눌렀는데요? 라면서 촬영하기 전에 걸리는 비겁한 변명을 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전 촬영 안 했는데요 하면서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만만치 않죠? 그런 사람들도 모두 처벌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님, 저는 촬영도 안 했고 누가 찍었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보여줬을 뿐이에요 하는 비겁한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찍지도 않았지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니까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자,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것은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그리고 요새 엠번방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특히 지인 능욕이라고 해서 야한 사진에 싫어하는 친구 얼굴을 합성하는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 역시 사이버 성폭력이니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기사입니다. 2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 판매한 일입니다.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다운로드한 사람, 그리고 공공연하게 게시한 사람 모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우리 불법 촬영은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기로 해요. 유포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게시된 사이트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뿐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니고 제 링크를 눌러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영상물 원본뿐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배포,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니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도 불법 촬영할 시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서 소지한 사람, 그리고 게시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하려 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이 역시도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번째,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너만 봐 하면서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한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보셨나요? 그런데 요즘 형법상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흡연, 음주, 가출, 학교폭력 등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형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비행 청소년들을 경찰관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흡연, 음주에도 청소년은 처벌 안 받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저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고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우범송치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범송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범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청소년들을 말하는데 그 비행 행위로는 첫째, 몰려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셋째, 술 마시고 소란 피우거나 유해 환경 즉 담배 등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해당 사항이고 이 모두를 해야 우범 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셋 중 하나의 경우만 해당해도 우범 소년으로 지정이 됩니다. 우범 송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법은 경찰이 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범 소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판사가 주는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동행영장 집행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통제된 구역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 일자를 기다립니다. 그 이후 재판을 받아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각 호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우범소년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긴급 동행영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주로 집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비행행위 형법상 처벌 안 받는다고 겁없이 하다가 우리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수갑차고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일 없도록 해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절도를 했고 이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심지어 가출을 하는 등 비행행위가 더 심해졌고 이를 인지한 학교전담경찰관이 탐문을 해보니 SNS를 통해 성인 남성을 만나는 내용을 확인해서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분류심사원에 인지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 소년보호처분 6호가 나왔고 보호시설에서 수개월 지내다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미니 소년원이자 청소년이 가는 유치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몰라서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매번 이렇게 예방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특히나 이번엔 청소년들이 자주 사건 접수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경찰관과 불미스러운 일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